한국 버스 정류장 어떻게 이러냐며 충격받은 터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셀레나이.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그녀가 겨울을 맞이해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충격받았는데 저희가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대화하는 게 좀 그래요. 부끄러운 것이고요. 부끄러워요. 사람을 다 이해합니다. Evet, otobüs durağındayız ve oturduğumuz yer ısıtmalı. Bu nasıl bir teknoloji? Kore, değil mi anne? Çok oldum, çok oturdum vallahi sıcak. 한국 대중교통의 발전이 외국인들도 사로잡네요. 역대급 무더위였던 올여름엔 몇몇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가동됐었다. 한 외국인이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의자가 정류장에 있다며 이런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국 버스 정류장은 우주정거장 기술이 탑재됐다. 미국에 설치하잖아? 그럼 이틀 내에 고장남? 한국만 2050년에 살고 있는 거야? 저게 가능하다고? 부러움과 신기함으로 댓글이 도배가 됐었다. 이 일은 점점 커져서 미국 메인 뉴스인 CNN에도 보도가 됐는데 서울에 스마트 버스 쉼터라는 게 등장했다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공상과학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외신 12곳에서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해외에서 이게 진짜 현실이 맞냐며 한국의 온돌 버스 정류장이 난리가 났는데 겉보기엔 그냥 버스 정류장 같지만 바닥에서는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고 벤치까지 전부 난방이 들어와 있어서 한겨울에도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해외에서 영상으로 퍼지자 댓글이 난리가 났는데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이건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VIP 라운지잖아. 공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누구나 다 쓴다고? 이게 버스 정류장이 맞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 100년 뒤에도 못 세운다. 겨울에 이런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수 있다면 그냥 한국 가서 살고 싶다. 라며 한국에서 꼭 살고 싶다고? 여러분,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엉덩이 시려서 발만 동동 굴러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한국에선 그 순간 의자가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이름부터 온돌 의자. 버스 기다리다가 앉는 순간 이게 뭐야 하고 눈이 커지는 그 장면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진짜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한국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가 왜 칭찬을 받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포인트에 감탄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온열 의자는 말 그대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난방 좌석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사례로 알려진 온돌 의자는 나노카본 표면 발열을 활용해 좌석 온도를 약 40도에서 42도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길이도 흥미롭습니다. 해당 벤치는 길이 203cm로 한 번에 약 5명이 함께 앉을 수 있다고 소개됩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죠. 뜨거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설계가 핵심인데요. 서초구 보도에 따르면 회로 차단 기브레이커가 통합되어 있고 좌석 표면은 대리석보다 3배 강하다고 설명된 강화 유리를 사용해 커피를 쏟는 정도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 강화 유리 표면 특성상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져 사계절 활용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할 수 있다는 발상, 해외가 특히 신기해하는 대목이죠. 이번엔 경기도 안산 사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겨울 추위를 막기 위해 버스 정류장 이른 곳에 온열 좌석을 설치하고 전기 발열 요소가 들어간 새 좌석은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켜져 좌석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 자동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줄고 과열 낭비 논란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로 편의를 만들되 운영은 단순하게라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여기서 각국의 반응은 특정 댓글을 길게 인용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감탄 포인트를 유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도시는 정류장 의자가 한국보다 불편해 보이지? 라는 비교입니다. 한국은 기다리는 시간을 공공 서비스로 본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둘째, 안전과 내구까지 챙겼네. 입니다. 강화 유리, 브레이커 같은 구체 디테일이 소개되면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온돌 문화가 여기까지 확장됐네. 라는 문화적 감탄입니다. 바닥 난방에 익숙한 한국이 정류장 의자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연결이 재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뜻한 의자가 단순 복지로 끝나지 않고 도시 운영의 방식 설치, 우선순위, 이용자 특성, 운영시간 같은 실무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곳에 먼저 설치하나,
세금 낭비 논란은 어떻게 피하나, 그리고 해외가 진짜 부러워하는 핵심을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류장 의자 하나 따뜻해졌을 뿐인데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 이 말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공시설은 늘 질문이 따라옵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안전은, 유지비는? 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 현실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산 사례처럼 설치 확대는 시민 반응이 좋아서 진행됐다고 보도됩니다. 이미 주요 정류장에 설치한 뒤 긍정적 반응으로 확대를 결정했다는 흐름은 무작정이 아니라 피드백 기반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는 결국 가장 추운 곳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리는 곳이 체감이 큽니다. 그래서 설치 우선순위가 중요해지고 그 지점에서 해외가 또 놀라는 겁니다. 버스 기다림을 정책으로 다룬다는 게 낯설거든요. 다시 자동 작동 조건으로 돌아가 보죠. 안산 보도에 따르면 기온 15도 이하에서 자동으로 켜지고 좌석은 37도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운영의 핵심은 이런 기준값입니다. 너무 낮으면 켜져도 차갑다는 불만이 나오고 너무 높으면 뜨겁다, 낭비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자동 제어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바꾸는 장치가 됩니다. 서초구 온돌 의자 보도에는 격려 문구가 적혀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앉는 사람 건강해라, 시험 붙어라 같은 메시지가 의자에 쓰여 있다는 건 기능에 감성을 섞는 한국식 디테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은 안전 설계와도 함께 갑니다. 강화유리, 차단기 같은 요소가 같이 언급되는 순간 해외 반응은 보통 이렇게 갈립니다. 귀엽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이다로 넘어갑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를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팩트가 말해줍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시민 경험으로 설계하고 안전과 내구를 챙기고 자동 기준을 둬서 운영을 단순화합니다. 이 조합이 쌓이면 도시는 조용히 살기 좋아집니다. 해외가 감탄하는 건 결국 우리가 당연히 참아온 불편을 한국은 공공서비스로 해결해버렸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식이 거창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버스 정류장, 의자 같은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더 인상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생활형 공공서비스는 거창한 말보다 딱 하루의 출퇴근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작은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의자 하나가 따뜻해진 것처럼 내일은 그 정류장 조명과 안내, 그리고 안전까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강한 건 결국 이런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정류장에도 온열 의자 있으신가요? 있다면 따뜻하게 잘 운영되는지, 없다면 어느 정류장에 먼저 생기면 좋을지를 댓글로 짧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